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 이뤘다고 하시잖아요. 이룬 거는 이룬 건데 그게 왜 작동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 되게 핫한 주제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효과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정말 수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그렇게 많은 컨텐츠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조회수가 다들 대단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아이들이 볼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을 밝혀두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먼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루고 싶은 현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상상을 하고, 또 그에 더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느낄 법한 그런 감정을 잘 상상을 하면 그것이 현실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15년 전쯤에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 엄청 열풍이 불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번역돼서 나왔고, 아마존 뒤져보니까 2006년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도 유행이다 보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됐나 하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왜 잘 안 됐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가 시각화만 하고 뭔가 노력을 안 했다, 또는 내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충만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 3번,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 맨날 시각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내가 나에게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제 시각화가 실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너는 실패자잖아, 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 네, 맞죠. 그러니까 되게 오늘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 이뤘다고 하시잖아요. 이룬 거는 이룬 건데 그게 왜 작동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제가 띄워드린 슬라이드에 1번에서 5번까지는 어떤 심리학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6번부터 7번까지는 정통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끌어당김의 법칙은 좁은 의미에서 최면이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걸로 인지행동 치료와 비슷한 점이 있다. 2번, 인간은 관심 있는 것만 보인다. 이거에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번, 몰입은 나의 지적 능력과 아이디어를 대폭 증진시켜준다. 4번, 내가 이미 얻은 모습을 상상하고 기뻐하면 나의 노력의 고통이 덜어지게 된다. 5번, 이미 내가 받았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의 건강과 또는 인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지금부터는 정통 시크릿 의견인데요. 자, 6번, 내가 시각화를 하면서 이미 받았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주가 도와준다. 자, 다음으로, 인간은 원래 모두가 신이라서 시각화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현실을 창조하는 게 가능하다. 자, 8번, 기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좁은 의미의 최면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뉴스 하나 가져왔는데요. 의지가 부족해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면 자기 최면을 걸어라. 자기 최면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심리적 도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라고 써있는데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목표 중에 다이어트 되게 강력한 목표잖아요. 저도 유튜브 시작하고 굉장히 체중이 많이 늘어가지고 이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날씬해진다고 생각하면 날씬해진다 라는 책이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101가지 방법이 있지만 초반에 나온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음식을 적당히 먹는다. 나는 몸을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는다. 나는 날씬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암시를 자기 스스로에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암시문을 만들 때 긍정문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 이런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의식은 부정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살이 찌지 않는다는 나는 살이 찐다로 알아듣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이 암시 문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생생하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첫 주에는 1시간에 한 번씩 하고, 이후에는 매일 15분에서 20분간 하고, 샤워할 때, 설거지할 때, 지하철 기다릴 때, 짜투리 시간에 다 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2007년에 나온 시크릿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자기 최면적 암시는 최면의 전통에서는 옛날부터 써왔던 것이죠.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본인들이 심리학 메커니즘을 이용했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인지심리학,
최면, NLP, 게슈탈트, 교류 분석, 긍정 심리학 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들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신비함은 없고 심리학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이유 중에 이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에요. 사람은 어떤 맥락에 의해서만 무언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내가 집중하는 것만 보이게 돼요.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은 뭐냐면요, 여기에 6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절반은 흰 옷을 입었고 절반은 검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을 서로 주고받을 건데요, 흰 옷을 입은 사람끼리만 공을 주고받는 횟수를 세세요 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되게 쉬운 과제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실험 중간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 쓱 화면 가운데로 들어와서 쿵쿵쿵 가슴을 두드린 후에 퇴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에게 흰옷 입은 사람이 공 몇 번 주고받았어요? 도 물어보고 혹시 고릴라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절반의 사람이 이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정보,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뇌로 필터링해서 한번 거치게 돼요. 뇌는 절대 내가 들어오는 신호 모든 것을 다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나 30억 벌기 또는 강남 아파트 소유, 서울대 합격, 삼성전자 합격, 다이어트 성공, 이런 목표를 이제 가지게 되면 이 맥락에 맞춰서 그에 맞는 의미 있는 정보를 더욱더 잘 캐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혹시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니까, 시각화를 하니까 정보가, 기회가, 신호가 저절로 찾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흘려버렸을 정보들을 캐치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원래 내 근처에 있어도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것 같은 그런 정보들, 물건들, 사람들을 새삼 다시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심리학적 작동 원리로는 몰입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짜투리 시간에 시각화를 계속 하라고 하거든요. 샤워할 때, 버스 기다릴 때, 설거지할 때, 엘리베이터 탈 때 내 남는 시간을 시각화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의 그루들 중에서는 내가 원하는 목표 말고는 다른 잡다한 일에는 신경을 끄라 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연예인,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노력하거나 운동하는 거 빼고 남는 거의 모든 시간을 시각화로 채워라 라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을 나의 목표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자, 이것은 칙센트 미하이가 얘기했던 몰입과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몰입을 황농문 교수님의 책과 영상으로 접했는데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이신 황농문 교수님은 몰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모든 생활과 의식의 집중을 한 가지 주제에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주, 몇 달간의 강력한 몰입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재료공학부 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냈다고 합니다. 이 몰입을 할 때는 고도의 지적 능력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 이게 정말 내 능력이 맞나? 나는 여태까지 이런 성과를 이룬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주가 도와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영국의 유명한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자가 평소에 뭘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베컴은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관한 대화를 합니다. 대화 상대가 없을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라고 내 온 인생과 시간과 정열과 주의력을 축구에만 몰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고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몰입의 단점도 좀 있죠. 사실 다른 즐거운 모든 것들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신다든지 내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즐거움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몰입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과연 저런 사람들처럼 몰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몰입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몰입과 의지력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인간의 의지력은 굉장히 약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내가 막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이런 거는 되게 인간이라면 쉽게 해낼 수 없는 건데, 몰입의 조건들을 만들고 며칠에 걸쳐서 몰입에 진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의지력이 많이 필요 없이 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작동 원리로는 시각화를 많이 하고 내가 이미 받았다고 상상을 하면 노력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노력을 하더라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노력하기 되게 싫을 때가 뭐냐면 목표 지점이 잘 보이지 않을 때예요. 내가 이거 한다고 이게 될까 안 될까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노력하기도 되게 싫어지고 정말 외면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어떤 학생에게 야, 너 열심히만 해봐,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내가 책임지고 서울대에 붙여줄게 라고 하면 사실 되게 기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미 서울대에 붙은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왔다.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에 붙은 미래의 결과에 맞는 노력을 해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또 부가적으로 좋은 효과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요. 인생 2회차로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차피 잘 될 거니까. 내가 육아를 하는데 애가 막 잘못될까봐 막 이렇게 조바심 내고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썩내기보다 와, 우리 애들은 잘 클 거니까 내가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은 영화 어바웃 타임을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간 여행을 할 줄 아는 아빠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특별한 날을 여러 번 살려고 하지 말고 평범한 하루를 2번 살아봐. 그러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이 하루가 무난하게 무탈하게 흘러갈 거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는 작은 사소한 트러블들이 내가 한 발 떨어져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영감을 주었어요, 영화에서. 자, 마지막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감사한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심리학자들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제가 잠깐 찾은 거에서도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불안감 및 우울감을 감소시켜 미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므로 절제력이 강해진다. 좋은 건 다 됐네요.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어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체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내 기분이 즐거우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져서 인맥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에서 5번까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리학적인 이유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정통 끌어당김에서는 6, 7번이잖아요. 우주가 도와주거나 인간은 원래 신이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라면 사실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기로 한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애들도 나중에 이거를 봤으면 좋겠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2가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시각화만 하고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 도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 기분을 느껴야 한다면서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의 반박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자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절대 모든 부자들이 돈을 펑펑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소비를 해야만 내가 부자의 느낌을 알고 상상할 수 있다는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고 하니까 시각화로 해결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 시각화했던 그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라는 그 감사함의 핵심이다 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과소비를 하면서 뭐 오마카세를 먹으면서 슈퍼카를 타면서 이런 것을 타면서 느끼는 그 기분이 정말 감사함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슈퍼카나 뭐 이런 것들을 타면서 느끼고 싶은 그 감정이 우월감인지 감사하는 마음인지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게 우월감이라면 아마 끌어당김의 법칙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그게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월감의 반대편에는 바로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열등감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기분 느껴야 된다면서 과소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도 별로고 저렇게 생각해도 참 별로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론다 버니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전에 그 시크릿 책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책들이 종종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님이 1999년도에 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도 시크릿과 아주 정확히 똑같은 아주 흡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크릿보다 3년 빨랐던 일본 사람이 쓴 책인 당신은 절대로 운이 좋다라는 책에도 똑같은 주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혹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진짜면 좋겠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두 분은 되게 업계에서 탑이 되셨잖아요. 수능 수학 강사로 업계 탑이신 현우진님, 영화평론가에서 탑이신 이동진님, 이런 분들은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서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가는 대로 갔다. 물론 열심히는 했죠. 하지만 어떤 목표를 세우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나의 어떤 열등 의식의 해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에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 말고 사실 이런 목적이면은 더 되게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신의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 그것이 현실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라고 하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통로로 신의 뜻이 현실에 구현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문장 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문장이 참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은, 우주는, 세상은 내가 나에게 필요하고 원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생각도 되게 근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주 흥미롭고 정말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다 믿어지진 않는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시간 말고 뭐 어차피 자투리 시간 진짜 많이 남잖아요. 제가 요즘 지겹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뭐냐면 수영을 갔는데 수영할 때 좀 자꾸 잡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시간에 이런 시각화를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았다니 감사함도 마음에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에 항상 몰입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면 훨씬 더 저희 퍼포먼스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각화를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봤고요. 나중에 제 생각이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현자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